로켓 배송하면 쿠팡. 이 공식이 미래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켓으로 내가 산 제품을 갖다주는 우주 배송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국 최대 이커머스 타오바오가 민간 로켓 기업이랑 로켓 배송 연구를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로켓에 상품들을 실어서 전 세계에 1시간 내 배송을 하겠다는 건데요. 역시 대륙의 발상 남다르죠. 뭐 하늘에서 집 앞까지 어떻게 떨궈줄지는 모르겠지만 타오바오라고 하면 남의 나라 일 같은데 이 회사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입니다. 알리, 여기부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난리인 해외 직구 앱 알리익스프레스랑 한식구예요. 근데 알리도 우주 배송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지금 이른바 알테쉬, 알리 테무 시인이 국내에서 초저가 상품들 팔면서 급성장하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유통시장 중국에 먹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이커머스 1인자 쿠팡이 등장했죠. 1.5조 받고 2배 하면서 3조 원 투자 계획을 내밀었어요. 그치만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쿠팡과 알리의 전면전,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C커머스의 공습이라고 하죠. 중국 앱들인 알테쉬, 지난해부터 한국 시장을 본격 공략하면서 월간 사용자 수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3월 기준 알리의 활성 사용자 수는 887만 명, 테무는 830만 명. 알리는 1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거고요. 테무는 진출 8개월 만의 성과예요. 물론 쿠팡엔 아직 게임이 안 되죠. 하지만 쿠팡,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이미 3,100만 명이 쿠팡 앱을 쓰는데 사실 국내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까 싶기도 해요. 무서운 건 국내 기업들이 알리에 입점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업계 1위인 쿠팡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저렴하게 납품을 하거나 쿠팡에 물건 안 팔아! 했던 CJ제일제당 같은 기업들이 보란듯이 알리에 들어가서 파격적인 가격에 햇빵 같은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쿠팡보다 더 싸게. 다만 C커머스가 편의성은 아직 떨어지죠. 앱 쓰기 불편하다는 비판도 있고 무엇보다 해외 직구는 배송이 느리잖아요. 비행기나 배로 실어 날라야 되고 수출입 통관도 받아야 되고 수출입 통관이 물건들이 많으면 엄청 밀리거든요. 사실 저도 중국 직구했을 때 인천 세관에 택배가 쌓여있다나? 해서 도착 예정일보다 한 열흘인가 늦게 받았어요. 알리가 한국에 11억 달러, 1조 5천억 원 투자 계획을 세운 것도 물류망 보완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2억 달러 투자해서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 18만 제곱미터, 축구장 25개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하고요. 한국 판매자들의 해외 수출 지원에 1억 달러 정도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돈맛을 본 알리바바 그룹이 겨우 5천만 인구인 우리나라에 왜 1조 5천억이나 투자를 할까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이 인구 대비 큰 편이긴 해요. 지난해 227조 원, 2022년보다 8.3% 늘어났고 역대 최대입니다. 하지만 성장세 둔화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쿠팡이라는 압도적인 1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사업만 해서는 알리 투자금 뽕 뽑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때 인천공항이 의미심장한 자료를 하나 냅니다. 해상항공 복합운송 화물이라고 한국항구로 들어와서 인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화물들을 말하는데요. 작년에 이 화물 규모가 인천공항이 문연 이래로 가장 많았대요. 근데 이 화물들 대부분 C커머스 상품들입니다. 주요 출발지인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랑 옌타이에 알리의 물류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출발한 C커머스 상품들이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으로 들어와서 인천공항으로 모여요. 그리고 북미, 유럽 같은 먼 나라로 갑니다. 우리보다 소비력이 훨씬 큰 시장이죠. 알리 입장에서는 인천이나 평택에 물류센터 하나쯤 만들어서 물건 보관하고 있으면 미국, 유럽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인천공항으로 바로 쏴줄 수 있잖아요. 한국에 투자를 하니까 전 세계 배송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CJ 햇반처럼 알리에 입점한 한국 기업들 제품을 대리로 수출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리의 이번 투자는 한국을 거쳐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중국 기업이 중국산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입도 하고 우리나라 제품은 해외에 갖다 팔고 그럼 우리나라 무역 중국에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내 이커머스 중에서는 알테쉬와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쿠팡인 것 같습니다. 쿠팡을 한국 기업이라고 말해도 되나 싶지만요. 쿠팡은 이번 투자로 전국 로켓 배송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우리 쿠세권이라고 부르죠. 현재 전국 시군구의 70%가 이 쿠세권인데요. 이걸 대한민국 전체로 넓혀서 전 국민이 로켓 배송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전 국민 로켓 배송을 위해서 쿠팡은 2026년까지 3년 동안 광주, 울산,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등 8곳 지역의 풀필먼트 센터들을 새로 짓고요. 첨단 기술 도입하고 배송 네트워크도 강화합니다. 알테쉬처럼 가격 후려치기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강점이 있는 배송으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죠.
근데 3조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날까 싶긴 해요. 전국 시군구 70%라고 하면 웬만큼 사람 사는 지역에는 로켓 배송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30%는 도서상간이라고 해서 뭐 산이나 골짜기를 넘어서 가야 한다든가 배를 타고 가는 섬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주로 사시고 인구 밀도도 높지 않은 지역이 많은 거죠. 지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좋죠. 쿠팡이 돈이 넘쳐난다면 말입니다. 근데 쿠팡은 작년에 처음 적자 탈출을 한 회사예요. 2010년 설립 이후에 13년 만에 영업이익을 한 6천억 원 냈습니다. 쿠팡은 그 전까지 계획된 적자를 냈는데요. 돈 많이 들여서 물류센터 짓고 배송기사들 고용하니까 우린 흑자는 모르겠고 성장이 중요해. 이런 투였어요. 그렇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6조 2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3년간 3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과거 5년치 투자금을 3년 동안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돈 나갈 다른 구멍들도 아직 많죠. 쿠팡이 1월에 인수한 명품 플랫폼 팝패치는 부도 직전의 기업이었고요. 최근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하면서 출혈 경쟁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앞으로 실적에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물론 성장이 중요하지만 계획된 적자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사적 희망 퇴직을 실시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해 첫 연간 적자를 낸 다음에 나온 조치인데요. 돈 펑펑 쓰는 이커머스들 사이에서 이마트, 롯데 이런 우리나라 전통 유통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알테쉬에서 초저가의 제품들을 사면 지금이야 소비자로선 좋지만요. 나중에 국내 유통과 무역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또 중국 기업에 종속된다면 우리의 소비자 권익이 크게 침해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세요. 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